자, 뇌경색을 유발하는 이 음식 식탁에서 몰아내세요. 제가 요새 그 상담 오시는 분들을 보면 뇌동맥류 그리고 뇌에 꽈리가 있는 분, 여러분들 이제 여기 4개월 있다 간 우리 친구 아시죠? 예, 그래서 뭐야 또 뇌졸중 뭐 이런 뇌경색 이런 걸로 지금 이제 와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다녀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 원인이 뭔지를 잘 모르셨었죠. 그런데 와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혈전용해제, 와파린 계열, 뭐 아스피린 계열을 하나도 쓰지 않는데도 여러분의 막힌 뇌혈관이 뻥 뚫려서 수술 날짜 받고 오신 분들이 가보니까 수술할 일이 없어지는 경우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도 정말 이 막힌 심장혈관과 뇌혈관을 뚫는데 정말 이 탁월하신 전문가이신 콜텔 에셀스틴 박사의 Prevent and Halt Reverse Heart Disease라고 하는 한국판 번역은 지방이 범인이란 책입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셔서 도움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뇌경색 유발하는 이 음식 뭘까요, 여러분? 뇌동맥류, 뭐야, 파킨슨, 알츠하이머, 자폐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멘탈 사이언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공황장애, 조울증, 우울증도 비타민 B 콤플렉스가 부족해서 오는 병이기도 하지만 이런 지방이 축적되면서 뇌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어제 여러분 공부하신 것처럼 뇌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뇌의 병변이 오지만 뇌의 산소 포화도를 높이기 위해서 뇌 영양제를 드셔야 될까요? 뭘 어떻게 하시는 게 더 좋았어요? 뇌가 건강하려면 어디가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매일 11번 버스를 타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의 두 다리로 날마다 이 발바닥을 자극하고 다리를 운동을 하시면 그게 뇌의 산소 포화도를 올린다는 거 이제 공부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 뇌졸중 중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풍은 사실 심장에서 이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병으로 미국에서는 현재 사망 원인 3위에 해당합니다. 1위는 심장병, 2위는 암, 3위가 뇌졸중, 4위가 사고로 인한 사망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심장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음식을 먹는다면 여러분은 중풍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심장혈관이 막힌 원인과 뇌혈관이 막힌 원인, 그리고 여러분의 유방에 암이 있는 원인, 그리고 여러분의 폐에 암이 있는 원인, 그리고 여러분의 전립선에 암이 있는 원인과 모든 원인은 같다는 것입니다. 심장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음식은 중풍을 치료하고 뇌혈관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음식이자 치료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혈관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뇌도 심장도 쭉 같은 혈관과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이 심장혈관이 막히신 분들은 조만간 뇌혈관도 막히고 뇌동맥류가 있는 분들, 뇌경색 뭐야가 있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심장에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해야 될 사례가 오는 이유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중풍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뇌출혈과 뇌경색입니다. 사실 뇌출혈은 발생 빈도가 좀 낮아요. 왜냐하면 혈관의 압력이 증가해서 뇌 속의 혈관이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뻥 터지는 것이 바로 이런 뇌출혈입니다. 자, 뇌경색은 터지기 전까지 아직은 기회가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동맥 안쪽에 압력이 증가하는 현상을 동맥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동맥류로 요즘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지방 채식을 한 달 보름에서 2달 정도 하니까 병원 가보니까 뇌동맥류가 없어져요. 뇌에 꽈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뇌출혈의 원인과 동맥류, 심지어는 유전적인 결함이 있을지라도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지방 채식은 심장에서와 똑같이 혈압을 낮춰주고 손상된 혈관 내벽을 치료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현대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중풍은 뇌경색입니다. 자, 대형 병원에 가보시면 뇌경색으로 누워있는 환자들이 제2차 세계대전 야전병원의 환자처럼 즐비합니다. 저도 이 뇌졸중 뇌경색을 앓고 계시, 여기도 지금 3분 정도가 뇌경색으로 지금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뭐냐면 뇌출혈은 한번 발생하면 치료 방법이 없지만 뇌경색은 아직도 터지기 전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요. 게다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뇌경색이 왜 걸렸을까요, 여러분? 왜 뇌동맥류, 왜 뇌에 꽈리가 생기고 뇌혈관이 막히는 이런 질병들이 걸렸을까요? 고기? 지방? 더 직접적으로 고기, 지방, 콜레스테롤 음식.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음식이 뇌혈관을 이렇게 완전히 뇌혈관이 이렇게 빵 뚫려야 되는데 콜레스테롤이 점점 단단하게 섞어야 되면서 이걸 다 막아요. 그러니까 심장혈관이 막히고 뇌혈관이 똑같이 막힙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게 지금 막히면 응급 상황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스텐트 같은 철망으로 여기를 확장을 시켜놔서 겨우 유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 주고 약 주고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고기 기름 먹고 생선 기름 먹고 그렇게 해서 다시 계속 혈관벽이 좁아지도록 이런 사태를 계속 여러분들이 반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 항암, 방사선보다 더 좋은 근본적인 처치법이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차선책을 택하시는 게 참 안타까워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뇌경색의 원인은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뇌혈관을 막아서 뇌 영양분과 산소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마치 심장동맥이 관상동맥 질환이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피가 흐르지 못해서 생기는 것처럼 모든 심장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의 원인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약간 다른 면도 있습니다. 자, 병든 혈관 내벽에서 색전이라는 이런 파편이 떨어져 나와서 동맥에 쌓이게 되는데 이 파편이 혈관을 타고 흘러가다가 혈관이 너무 좁아져서 통과할 수 없게 되면 사고가 발생해요. 그래서 결국 혈관이 막히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신체 모든 부분에서 똑같이 발생해요. 신장에서도, 위장에서도, 다리에서도, 팔에서도, 심지어는 얼굴에도, 눈에도 발생 부분의 이 이름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의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그 혈관이 막히면 그 이름을 중풍이라고 부를 뿐이지 병변 부위만 다를 뿐이지 모든 증세의 원인은 똑같고 모든 증세의 치료 방법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유명한 그 피에르 아라만코 박사가 나오는데 1990년대 파리의 내과 의사 피에르 아라만코는 중증의 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남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 초음파 탐촉 장치를 이 식도 쪽으로 넣어요. 그래서 환자의 상행 대동맥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죽상동맥 경화증의 잔해인 이 플라그의 두께를 측정하는 그런 작업을 해봤습니다. 자, 상행 대동맥이 여기입니다. 상행 대동맥이란 이렇게 심장에서 직접 이렇게 올라가서 뇌로 뻗어 있는 가장 큰 동맥을 상행 대동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라만코 박사가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3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대동맥 안쪽에 붙어있는 플라그의 두께가 1mm 이내인 환자들을 A그룹, 1mm에서 3.9mm 이내에 있는 환자들을 B그룹, 그리고 3.9mm 이상의 환자들을 C그룹으로 나누어 보았어요. 아라만코 박사는 그들을 3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플라그의 두께가 아주 얇을수록 색전의 숫자가 많을까요? 아니면 플라그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색전의 숫자가 많을까요? 얇을수록 두꺼울수록. 두꺼울수록 색전의 숫자가 많고 색전의 숫자가 많을수록 중풍에 걸릴 확률이 높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지방으로 인해 발생한 이 플라그가 혈관 내에 형성이 되면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그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양치질 안 하시면 음식 먹고 양치질 하면 치아에 뭐가 낍니까? 플라그가 껴요. 치아의 때를 치태 플라그라고 하죠. 심장에 여러분들이 고기 드시고 음식 드시고 깨끗하게 세척 안 하시면 과일과 채소 속에 있는 클렌징 작용을 안 하면 섬유질이 없으면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심장에도 때가 껴요. 심장때. 그게 심장의 플라그입니다. 그 플라그가 단단하게 섞여야 돼서 치석을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양치를 매일 깨끗이 안 하셔서 치석이 자꾸 치태가 플라그가 단단하게 섞여야 된 캘큘러스 된 게 치석이잖아요. 그 치석을 제거하지 않으면 잇몸이 내려앉으면서 각종 치주 질환이 생기는 것처럼 심장에 있는 플라그를 제때제때 제거를 안 해주면 이게 어떻게 돼요? 단단하게 섞여야 되고 플라그가 점점 단단하게 섞여야 되면서 이 심장 마비를 일으키는 큰 원인이 되죠.
자, 그래서 이 플라그가 있는 대동맥이 바이패스 시술 중에 막혀버리면 플라그에서 이 조각들이 파편들이 떨어져 나가서 그 조각들이 혈관 속으로 들어가서 혈액의 흐름을 느리게 합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통해서 뇌동맥을 이렇게 모니터해 보면 플라그 조각들이 뇌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소리가 직접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음파 전문가들은 이 소리를 직접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수술 중에 사망할 경우에 나중에 부검을 해보면요. 뇌에 플라그 조각들이 얼마나 많이 둥둥둥둥 떠다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자, 관상동맥 질환으로 바이패스 수술을 받다가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사망하는 이유가 바로 수술 때문이라는 것은 참으로 공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재밌는 사진이 있습니다. 신경방사선과 의사들에 의하면 이 MRI 사진을 통해서 50대 이상 미국인의 뇌를 들여다봤는데, 자, 여기 보시니까 이쪽은 이 라디오 팩하고 루센트한 부분, 검었고 하얀 부분으로 되게 이제 엑스레이를 이제 판독을 하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50대 이상 미국인의 뇌를 들여다보면 거의 이런 흰 부분, 이런 반점들이 점점 거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의 이 뇌 MRI 사진인데, 밑에 보면 50대 이상 미국인들의 뇌에는 이 뭡니까 뇌동맥류 같은 이런 하얀 반점 스팟들이 많이 퍼져 있는 것을 봅니다. 현저하게 차이가 나죠. 현저한 차이를 느끼십니까? 바로 이 흰색 반점들은 아주 작고 당장 증상도 없지만 중풍이 올 수 있는, 뇌졸중이 올 수 있는, 뇌경색이 올 수 있는, 뇌의 꽈리를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이런 증세가 올 수 있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작은 중풍의 징조들은 우리 인간 뇌의 강한 복원력 때문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으나 계속되면 될수록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되돌릴 수 없는 치매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의 원인도 뭐예요? 알고 봤더니 물론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 비타민 B12를 제공하면 증세가 많이 완화되기는 하나 B12는 혈중 호모시스틴의 농도를 맞춰줘서 염증 수치를 줄여주니까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에세스틴 박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방이 뇌혈관에 계속 이런 하얀 반점들이 생기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네. 그래서 여기 한번 이 연구 논문을 좀 보시면 뇌경색하면 침묵의 뇌경색 그동안 있던 걸 전혀 모르고 계세요. 그러다 50대 중반 되면서 갑자기 마비 증세가 오면서 깨닫는 분들이 참 많죠. 그래서 최근에 한 연구에 의하면 이런 침묵의 뇌경색이 특별히 치매 위험을 2배 이상 발생시킨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에세스틴 박사는 치매의 원인을 일컬어 치매를 비롯한 노인성 정신장애의 절반 이상이 바로 뇌혈관의 손상의 원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뇌혈관이 왜 손상될까요? 아까 보신 것처럼 플라그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게 된 결국은 바로 우리가 먹은 음식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 스웨덴에서 수백 년 동안 계속해온 실험에서 뇌혈관이 손상된 사람의 3분의 1 이상이 치매 증상을 보이고 또 다른 보고서에서는 2분의 1 이상이 뇌혈관이 손상되면 치매 증상을 보였고 대부분의 정신적인 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자폐 모든 정신적인 장애의 원인은 바로 뇌로 가는 동맥혈관이 막혀 있어서 피의 공급이 혈액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혈관이 막힌 병과 뇌혈관이 막힌 병이 어때요, 여러분? 다른 경로인 것 같습니까? 같은 경로인 것 같습니까? 같은 경로라는 것을 깨달으셨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유방암을 치료하는 방법들, 유방암의 원인, 자궁암을 치료하는 방법과 자궁암의 원인, 난소암의 원인과 난소암의 치료 방법 어때요? 뇌혈관을 뚫는 방법과 심장혈관을 뚫는 방법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래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당신이 먹은 음식이 무엇이 되게 하고 치료제가 되게 하고 약이 되게 하고 또 약이 뭐가 되게 하라? 음식이 되게 하라. 그래서 Let food be thy medicine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자, 이래서 뇌로 가는 동맥이 막히는 것이나 심장으로 가는 동맥이 막히는 것이나 병 이름만 다를 뿐 결국 뭐가 막혀서 생긴 병이다? 혈관이 막혀서 생긴 병입니다.
병의 이름만 다를 뿐 원인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던 고기, 생선, 우유, 계란에 있는 이러한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결국은 혈관의 안쪽에 있는 내벽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어서 이 플라그가 파편, 색전이 돌아다니면서 바이패스 시술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이후에 부검을 해보니까 시술 중에 뭐가? 색전이 돌아다니면서 이 플라그가 돌아다니면서 이 둥둥 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인도 똑같으면 치료 방법도 동일할까요? 네, 그래서 혈관에 상처를 주는 동물성 단백질이나 동물성 지방과 같은 음식을 식탁에서 몰아내고 상처를 치료하고 혈관을 치료하는 음식을 드시면 여러분들이 치료가 되시겠습니까? 근데도 아직도 여러분들은 예, 더 좋은 방법이 있나? 더 좋은 항암제가 있나? 더 좋은 심장 뻥 뚫고 뇌혈관 뻥 뚫는 트래펑이 있나? 많이 찾아다니시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코 나이가 들어서 심장병에 걸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 치매에 걸리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대부분의 중풍이나 치매 또한 심장병이 그런 것처럼 사망할 때까지 한 번도 겪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맥과 대동맥을 포함한 모든 혈관들은 90세가 되어도 9살처럼 아주 현명하고 선명하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심장과 뇌혈관만 연구해온 콜트 에셀스틴 박사가 장담한다고 얘기하시네요. 수십 년 동안 수십만 명의 이 환자들의 뇌혈관과 심장혈관을 들여다본 결과 수술은 그때뿐이었고 스텐트나 바이패스도 그때뿐이었고 결국은 원 다이어트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문제가 혈관 문제라는 답을 내리게 됩니다. 자, 우리 왓더헬스 다큐를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The food you eat determines the bacteria that live in your gut. When you eat animal flesh every day, you are summoning up bacteria that eat carnitine. And those bacteria will turn that carnitine into a molecule called trimethylamine. Your liver then turns that into trimethylamine oxide. That's a molecule from hell. That molecule drives cholesterol into the artery walls. And the people who consume this flesh-based diet are contributing to plaque building up. They may lose weight on this diet, and that's good, but what's happening inside your arteries, paleo friends? What's happening is that plaque is building up, and these are the folks who drop dead at the gym at 39. Oh, he was lean, they look really good. But where is that cholesterol going? It's going into your artery walls. So I believe these paleo folks are setting themselves up for an epidemic of clogged arteries, colon cancers, autoimmune diseases. This is not a healthy diet. We are not carnivorous. In a groundbreaking study published by Dr. Esselstyn following patients suffering from cardiovascular disease, 99.4% were able to avoid major cardiac events by going plant-based. Because it's not just heart disease, it's hypertension, it's diabetes, it's strokes, it's heart attack, it's several of the autoimmune diseases, lupus, asthma, GERD, osteoporosis. I mean, there's a multitude of diseases, even rheumatoid arthritis. It can be so dramatic. When you see these poor souls with just absolute crippled with rheumatoid arthritis go plant-based, then they come off their Medicaid. 닥터 마이클 크레이퍼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먹는 식품은 장내 세균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동물의 고기를 매일 먹으면 카르니틴을 먹는 세균을 소환하는 것입니다. 장내 세균이 먹은 카르니틴은 트리메탈아민이라는 분자로 전환되는데 이것이 바로 간에서 산화트리메틸아민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에서 온 성분입니다.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을 동맥벽에 붙이는 주범이 바로 이 카르니틴을 먹는 세균이라는 것입니다. 자, 육류 위주의 식단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몸의 동맥경화반이 계속 축적되게 하는 이 어리석은 짓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레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체중이 줄어들 때는 좋겠지만 동맥안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9살 때는 체육관에서 날씬하고 멋진 분들 있죠. 와, 저 사람 정말 날씬하고 정말 멋지네. 자, 그런데 콜레스테롤은 다 어디 갔을까요? 동맥벽에 덕지 다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팔레오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 쉽게 말하면 팔레오 다이어트는 저탄고지 식사를 이야기합니다. 예, 천연 탄수화물이나 복합 탄수화물은 아주 낮추고 저탄, 고지, 지방 위주로 고기, 생선, 우유, 계란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팔레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팔레오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은 동맥경화, 대장암, 결장암, 루푸스 같은 자가 면역 질환 등 대재앙을 예약한 것입니다. 건강한 식단이 아니에요. 예, 암 전문의 모리시타 게이츠 박사의 이야기처럼 인간은 육식 동물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사람의 소화기관은 채식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소화기관에 맞지 않는 이물질이 들어가니까 이 동물성에 의해서 혈관에 이런 병들이 축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콜트의 에셀스틴 박사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에셀스틴 박사가 심폐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공개됐는데 99.4%는 채식으로 바꾸면서 주요 심장 사고를 아예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심장병뿐만이 아니었어요. 에셀스틴 박사는 심장질환 환자들을 처음에는 스텐트를 하고 바이패스를 하면서 시술을 했지만 1년도 안 돼서 계속적으로 스텐트 바이패스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것은 결코 근본적인 치유 방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영양의학의 눈을 뜨시면서 이 원 다이어트로 저지방 채식으로 심지어 에셀스틴 박사는요 이 관상동맥이 심하게 막혀 있는 분들에게 아보카도조차도 제한할 정도로 지방을 완전히 제한하면서 말기 관상동맥 환자들이 심장이 뻥 뚫리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보신 것 같은 그런 결과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장병 관상동맥뿐만 아니라 뇌혈관도 원인은 똑같고 치료 방법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고혈압 말할 것도 없겠죠. 당뇨 말할 것도 없죠. 뇌졸중, 뇌경색, 뭐야 심장마비 모두 또 자가면역질환인 루푸스, 천식, 위식도, 역류질환, 골다공 같은 자가면역질환 등 여러 가지 질병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도 저지방 채식으로 바꾸면 뭐가 필요 없어집니까? 약도 필요 없어진다고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경험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혈관도 뻥 뚫린 것 같으십니까? 예, 오늘 이제 뇌경색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우리 이혜인 수녀님의 용서의 기쁨이라는 말씀을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산다는 것은 날마다 새롭게 용서하는 용기, 용서받는 겸손이라고 일기에 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제와 다른 오늘은 회사 업무를 처리할 것도 없고 그냥 그 정도에서 그냥 맛있는 밥 먹고 운동하고 스트레스 없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저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런데 산다는 것은 날마다 새롭게 용서하는 용기. 새롭게 용서하는 용기가 뭘까요? 용서를 하는데 새롭게 용서하고 용서를 받는데 새롭게 용서받는데 용서받는 게 겸손이라고 표현하시네요. 제가 곰곰이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은 용서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나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았다면 우리는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평화가 없고 안정하지 않은 것은 용서가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나직히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네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마음에 드는 사람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하늘문 가까이 이를 수 있겠지요. 수백 번 입으로 외우는 기도보다 한 번 크게 용서하는 행동이 더 힘있는
기도일 때도 많습니다. 다들 끄떡끄떡 하시네요. 누가 나를 무시하고 오해해도 용서할 수 있기를. 누가 나를 속이고 모욕해도 부글부글 뚜껑이 올라오는데 용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청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어떤 기쁨이요? 그랜저 추천받은 거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용서하는 기쁨. 누군가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정말 내려놓을 수 있는 거. 그 사람이 힘든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짐을 내가 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용서하는 기쁨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는데 그 사람이 끝내 그걸 받아주지 않다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용서받는 것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소유하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또 한 말씀, 좋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공감이 참 잘 되실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부족한 나를 끌어안고 위로해줘야 잘 살아갈 기회를 갖더라고요. 제가 아플 때 스스로 저에게 이렇게 말을 걸었어요. 너무 게을러서 많이 걷지도 않고 앉아만 있어서 미안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해서 큰 병을 키웠어. 미안해. 저도 요새 미안합니다. 제 몸한테. 지금부터라도 잘할게. 좀 더 퍼지지만 말아줘. 암세포야, 내가 할 일이 있단다. 조금만 더 참아줘. 그렇게 대화하고 나면 이웃을 대하는 제 시선도 따뜻해집니다. 안달복달하면서 자기의 약점을 안 보이려고 안가한 힘을 쓰는 것. 그것은 올바른 수행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부끄러운 부분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하면서 용서를 청하는 용기. 그게 진짜 멋진 용기죠. 그게 가장 필요합니다. 남뿐 아니라 나의 못난 부분이 나아지기까지 지켜보는 견딤의 영성. 그게 이 시대의 표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이런 용기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어제 오늘 첫눈이 오면서 저희들 마음이 날은 추워지고 또 하늘에 눈은 내리는 것처럼 저희들의 마음을 춥게 하는 것이 있거나 또 마음을 그늘지게 하는 것들 모두 다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흰 눈처럼 저희 마음이 깨끗하고 순결해서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건강해지는 모든 건강한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모든 건강의 지혜를 배운 것처럼 이것을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생애에 실제로 잘 적용해서 건강해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오늘 우리 이혜인 수녀님의 그 아름다운 시처럼 저희들이 정말 슬픈 것보다 기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받는 기쁨, 용서하는 기쁨, 그런 기쁨을 잘 소유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마을의 모든 가족들이 하늘에 들어가서 살기에 적합한 아름다운 품성을 오늘도 배우고 겸손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생애의 모든 원칙들이 우리 속에서 잘 적용되고 언제나 주님과 대화하는 습관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의 생애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